새벽 2시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비명과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낡은 옷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죠. 의료진들이 하나 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젊은 간호사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 순간 쓰러진 남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단위 자산을 가진 제약회사 회장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거대한 대학병원 응급실. 서하은은 이곳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만나자. 제발. 약혼자 준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육원 출신 간호사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죠. 탈의실에서 파란색 수술복으로 갈아입는데 박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서 간호사, 오늘 VIP 환자 오신다. 특별히 신경 써. 응급실은 벌써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침대마다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복도에도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여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먼저 좀 봐주세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환자에게서 다른 환자에게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죠. 비서 2명이 따라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의사들이 몰려들었고 수간호사가 직접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는 특별 병실로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복도에는 여전히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2시간째 대기 중이었죠. 하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리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가씨. 당신도 바쁜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은은 빈 의자를 찾아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 강민재는 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배 나이,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 책상 위에는 아들 준호가 올려놓은 결혼 승낙서가 있었죠. 신부 이름 서하은. 근무지 성민대학병원. 그 병원 이름을 보는 순간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20년 전 가을, 비 내리던 밤, 아내 수진이 복통을 호소했어요. 당시 가난한 노동자였던 민재는 급히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죠.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보증금 먼저 내세요. 응급실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박 원장이었죠. 제발요, 의사 선생님. 아내가 많이 아파요. 규정입니다. 경비, 이분들 내보내.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민재는 미친 듯이 돈을 구하러 뛰어다녔어요. 새벽 4시 겨우 돈을 구해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그녀 곁에 있었어요. 젊은 수습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돌보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력해서. 민재는 그 간호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했죠. 그 병원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 부검 결과는 맹장 파열. 제때 치료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저 병원을 무너뜨릴 거야.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조단위 자산을 가진 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그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수진의 마지막 사진이 있었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제 시작이야. 민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줘. 내일부터 매일 성민대학병원에 갈 거야. 네. 회장님이 병원에요? 그런데 성민대학병원은 저희가 매년 100억씩 익명 후원하는 곳 아닙니까? 맞아. 박 원장은 자기 병원 최대 후원자가 누군지도 몰라. 노숙자 복장으로 갈 거야. 준호에게도 비밀이야. 전화를 끊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하은이 정말 며느리 감인지, 그리고 그 병원이 여전히 썩어 있는지 두 가지 모두 확인할 거였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 살려주세요. 낡은 파카를 입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때투성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강민재였습니다. 또 노숙자. 당직 간호사가 코를 막았어요.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역시 20년 전과 똑같아. 바로 그때 어르신 서하은이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접수대를 돌아봤어요. 왜 이렇게 방치했어요? 저 사람 노숙자잖아요. 환자예요. 하은은 장갑도 끼지 않고 민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 확인. 복부 촉진. 아, 민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맹장입니다. 파열 직전이에요. 당직 의사가 느릿느릿 왔습니다. 다른 환자들 먼저. 선생님, 늦으면 복막염입니다. 하은의 눈빛이 타올랐어요. 의사는 마지못해 진찰했습니다. CT 찍으세요. 하은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민재를 앉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냄새가 확 풍겼어요. 사람들이 물러났죠. 하지만 하은은 개의치 않고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란. VIP 환자 도착. 고급 양복 입은 남자. 의사 5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최고급 병실 준비됐습니다. 1초의 대기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20분을 바닥에서 기다렸어요. 저 사람은 1초도 안 기다렸죠. 하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민재에게 집중했어요. 어르신 가요. 검사실 앞. 하은이 빠르게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금방 끝나요. 고맙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CT 기계에 누운 민재. 차가운 침대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긴장 풀으세요, 어르신. 유리창 너머 하은의 목소리.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는 진짜구나. 첫 번째 시험? 아니었습니다. 민재 자신이 시험받고 있었어요. 과연 이 선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자격이 있는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제 돈 문제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맹장염 초기예요. 사흘간 입원 필요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없습니다.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증금 안 냈으면 퇴원 처리해. 다른 병원 가면 되지. 다른 병원 가세요. 20년 전 박 원장의 말. 그 말 때문에 수진이 죽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하은이 말했어요. 뭐,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잖아. 수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놀랐어요. 세 번째? 제 돈입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납창구 35만 원입니다. 하은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하은아, 이번 달 월세 아직이야.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돌아온 하은이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10,000원이요. 필요한 거 사세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비의 용돈까지. 왜 이러십니까? 복도에서 하은이 멈춰 섰어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간호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죠. 환자 앞에서는 절대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5살 때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수진이 죽은 그때 어느 병원이었습니까? 여기요. 성민대학병원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환자 편을 들다가 상사랑 싸우셨대요. 해고당하셨고 그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수진을 따뜻하게 돌봤던 그 간호사, 박 원장에게 반항했던 그 여자, 해고당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 죽은 그 사람, 하은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어요. 푹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하은이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인의 딸을 내가 시험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명이 너무 잔인했어요. 아니, 어쩌면 은인의 딸이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확실히 해야겠어. 어머니의 죽음까지.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박 원장에게 복수할 때, 하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사흘 후 저녁, 숨이 안 쉬어져요. 민재가 응급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하은이 침대로 옮겼어요. 산소포화도 떨어져요. 바로 그때 VIP 환자 도착. 고급 양복 남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가슴 통증. 박 원장이 직접 나왔어요. 최고 의료진 집합. 서간호사 VIP 담당에. 원장님, 이 환자가 당장 와. B-, B-. 민재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80% 계속 떨어져요. 하은이 멈춰 섰어요. VIP와 민재 사이. VIP는 의사 5명. 최신 장비. 민재는 혼자. 낡은 산소 마스크. 하은이 돌아섰습니다. 민재에게로. 어르신. 달려가 산소를 높였어요. 혈압. 응급 카트. 박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하은. 지금 내 말 안 들어? 이 환자가 더 위급합니다. VIP가 더 중요해. 생명은 똑같습니다. 정적? 너, 내 말 거역하는 거야? 의료 원칙입니다. 저 노숙자가 VIP보다 위급도가 높으니까요. 박 원장이 비웃었어요. 좋아. 책임은 내가 져. 알겠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습니다. 90, 95, 98. 안정됐어요. 민재는 하은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편에서 심전도 정상. 단순 소화불량입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VIP는 괜찮았던 겁니다.
하은이 맞았어요. 서 간호사, 내 사무실로 와. 차가운 목소리. 하은이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아이는 대단해. 신념이었습니다. 생명은 평등하다는 것.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비해. 내일 이사회 참석하겠어. 회장님이 직접요? 끝낼 때가 됐어. 원장실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원장실에서 경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다음엔 해고야. 박 원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야간 근무 중 하은은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장기기증 동의서 열어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인이 위조됐습니다. 날짜도 조작됐죠. 이게 뭐지? 더 찾아봤습니다. 의료보험 청구네요. 실제로 하지 않은 수술들이 청구돼 있었어요. 말도 안 돼. 하은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뭐 하는 거야? 수간호사였습니다. 이거 서류 정리 중이었어요. 거기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수간호사가 서류를 빼앗아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서간호사 큰일 났어요. 김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3호 병실 환자가 쇼크 상태예요. 하은이 달려갔어요. 환자는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약 투여했어요? 서 간호사님이 투여하신 거. 뭐? 차트를 확인했어요. 분명 하은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 약을 준 적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안 했어. 박 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 간호사 설명해봐. 왜 잘못된 약을 투여했지? 원장님, 저 이거 안 했습니다. 차트에 내 사인이 있잖아. 하은은 차트를 다시 봤어요. 분명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박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거야. 그때까지 정직이야. 원장님, 나가. 하은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나한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하은아, 괜찮아? 오빠, 나 억울해. 내가 지금 갈게. 아버지한테도 말할게. 아니야. 아버지는. 하은은 울먹였습니다. 민재가 더 실망할 게 뻔했어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고급 세단이 멈췄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강민재였습니다.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양복, 당당한 자세. 비서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사회 준비됐나? 네, 회장님. 민재는 병원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끝내자. 20년의 복수를. 시퀀스 7600자.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잠깐. 강민재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박 원장이 일어섰어요. 20년 전 응급실에서 만났죠. 성민대학병원 최대 후원자 강민재입니다. 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20년 전 제 아내가 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재가 서류를 던졌어요. 당신이 다른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사만 제 아내를 도왔죠. 당신은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그 간호사, 서하은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적? 그녀는 해고당한 후 홀로 딸을 키우다 죽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학비를 지원했죠. 그럼 노숙자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선한지,
민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의 비리도 다 조사했습니다. 장기기증 조작, 의료보험 사기. 하은 씨가 찍은 사진, 제 비서가 확보했죠. 박 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태블릿을 켰습니다. CCTV 영상. 수간호사가 차트를 조작하는 장면. 하은 씨 누명은 당신이 꾸민 겁니다. 이사장이 일어났어요. 박 원장 즉시 해임. 수사 의뢰합니다. 안 돼. 박 원장이 무릎 꿇었어요. 20년 전 제 아내도 당신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은 씨한테 구하세요.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모든 걸 들었어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옥상, 회장님, 왜 저한테? 민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무슨, 20년 전 당신 어머니가 제 아내를 돌봤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했던 분이었죠.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박 원장에게 반항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해고당했어요. 엄마가, 저는 몰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혼자 당신을 키우다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은인을 찾았어야 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죠. 당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간호사가 됐다는 걸. 서류를 꺼냈어요. 익명으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15년 동안 하은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든 입금 내역, 대학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이게 회장님이 당신 어머니께 받은 빚이었습니다. 하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노숙자로. 정말 어머니처럼 선한지. 회장님, 일어나세요.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아니, 제가 떨어졌습니다. 하은이 민재를 일으켰어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돈도 권력도 상관없이 환자만 봤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민재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습니다. 해고당하지 않게, 혼자 병들지 않게. 회장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은은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환자 앞에선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회장님도 환자였어요. 20년 동안 아픈. 이제 치유되셨으면 좋겠어요. 민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한참 후. 준호와 결혼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정말요? 당신은 최고의 며느리입니다. 하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 묘소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사과하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민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서와 치유의 시간.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비쳤어요. 고마워요, 엄마. 하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겠습니다. 민재도 하늘을 봤어요.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돈이 아닌 마음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